전쟁터의 병사들부터 감옥의 죄수들까지 수세기 동안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한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적은 눈에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 정체가 아주 오랫동안 미스터리였어요. 오늘 바로 그 살인마의 암호, 발진티푸스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발진티푸스의 역사는 인류 불행의 역사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과장이 아니에요. 전쟁, 굶주림, 가난,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비참해지는 순간마다 이 병은 어김없이 나타나서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웠거든요. 그게 바로 발진티푸스였습니다. 고대 아테네를 무너뜨린 역병에서부터 천하의 나폴레옹 군대를 멈춰 세운 8012년의 혹독한 겨울까지. 이 연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진티푸스는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과 늘 함께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과 재앙의 그림자처럼요. 50에서 60%.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번 병이 휩쓸고 지나가면 어른 2명 중 1명은 살아남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끔찍하죠? 바로 이 무시무시한 치사율 때문에 발진티푸스가 살인마라고 불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발진티푸스는 왜 하필 불행의 역병이라고 불렸을까요? 그 이름 속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별명들 좀 보세요. 군형티푸스, 기근티푸스, 감옥티푸스. 이것만 봐도 딱 감이 오지 않으세요? 비위생적인 군대 막사, 굶주리는 사람들, 좁아터진 감옥. 그러니까 발진티푸스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최악의 환경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번성했던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질병인데도 정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수세기 동안 의사들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조차 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법인이 대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하는 거였죠. 정말 미스테리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겨가는 걸까요? 공기로? 아니면 물? 그것도 아니면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옮는 건가? 수많은 가설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이 병의 기묘한 전파 방식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정말 필사적으로 답을 타지려고 했어요. 환자랑 직접 닿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오염된 먼지 때문일까? 심지어는 기침으로 옮긴다는 비말 감염 이론까지 나왔죠. 하지만 이 모든 가설은 번번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진범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있었죠. 바로 그때 이 길고 긴 미스터리에 마침표를 찍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샤를 니콜레 박사. 그의 무기는요, 무슨 최첨단 장비가 아니었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그래서 더 대단한 관찰력이었습니다. 때는 1900년대 초, 발진티푸스가 거의 풍토병처럼 퍼져있던 북아프리카의 튀니스입니다. 니콜레 박사는 바로 이 문제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되죠. 니콜레는 병원에서 아주 이상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자, 그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죠. 첫째, 발진티푸스 환자들이 병원에 도착하면 대기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막 감염시켜요. 둘째, 그런데 입원 수속을 하면서 환자의 옷을 싹 다 벗기고 몸을 깨끗이 씻깁니다. 셋째, 그리고 새하얀 병원복을 입혀서 병동으로 들여보내죠. 그랬더니 넷째, 정말 마법처럼 병동 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감염되지 않는 겁니다. 전염성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니콜레는 아하! 하고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합니다. 니콜레의 추리는 정말 단순하고 명쾌했어요. 병을 옮기는 범인은 환자의 몸이나 옷에 딱 붙어 살다가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그 과정에서 같이 제거되는 어떤 기생충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유력한 용의자는 단 하나, 바로 이 라오스였습니다. 자, 이제 가설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설은 증명해야만 진실이 되죠. 니콜레는 자신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한 일종의 과학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제 이 일을 심판대에 올릴 시간이었어요. 니콜레는 먼저 환자의 피를 뽑아서 침팬지를 감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침팬지 몸에 있던 이를 잡아서 이번엔 건강한 원숭이에게 옮겼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원숭이는 발진티푸스에 걸렸습니다. 이걸로 수세기에 걸친 미스터리는 마침내 끝났습니다. 범인은 이가 확실했습니다. 근데 니콜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범인의 범행 수법까지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예를 들면 이가 환자를 물자마자 바로 병을 옮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 심지어 이의 배설물이 우리 피부 상처에 닿기만 해도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죠.
이런 디테일한 정보 덕분에 훨씬 더 효과적인 예방법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니콜레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조용한 전파자의 존재였죠. 어떤 동물들은 발진 티푸스에 걸려도 아무 증상 없이 멀쩡하게 돌아다니면서 조용히 병원균을 퍼뜨리고 다녔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증상 감염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밝혀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발견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어마어마한 영향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발견의 효과는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범인이 이라는 걸 알았으니 해답은 간단했죠. 바로 위생관리였습니다. 그러자 수세기 동안 튜니스를 공포에 떨게 했던 발진 티푸스가 믿기시나요? 단 2년 만에 도시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식의 힘이 역병을 이긴 거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튜니스를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참호 속 비위생적인 환경이 최악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에서 니콜레의 발견은 그야말로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만약 그의 발견이 없었다면 동부전선은 아마 총이 아니라 이 때문에 전멸했을지도 모릅니다. 1928년 노벨상 위원회는 니콜레에게 이런 찬사를 보냈습니다. 발진 티푸스를 정복한 사람은 전 인류의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정말 이보다 더 정확한 평가는 없을 겁니다. 샤를 니콜레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 의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지금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이 복잡한 문제들, 어쩌면 그 해답 역시 니콜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관찰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찾아낼 결정적 단서는 과연 무엇일까요?